안녕하십니까.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은퇴자들이 증가하면서 사회보장금의 고갈에 대한 의회의 움직임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앞다투어서 소셜시큐리티 기금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제안을 내놓기 시작하고 있지만 어떤 제안도 이런 위기를 확실히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움직임 속에서 내 소셜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의 초당파 그룹은 지난 3월에 은퇴자들이 소셜시큐리티를 일찍 신청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사회보장국에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상원 의원들 사이에 떠도는 아이디어들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한 은퇴 연령을 높이고 시니어 베네핏에 대한 공식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들은 현재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6,700만 명의 은퇴자들에게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소득층이나 여성 등과 같이 은퇴 준비가 상대적으로 덜 준비된 계층들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년 내에 사회보장금을 전면적으로 삭감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보완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층을 지원하는 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혁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이 2034년까지는 모든 베네핏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인들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로부터 사회보장 세금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중순에 상원재정위원회의 의원들은 자넷 옐런 재무장관에게 2024년 바이든 행정부 예산에 사회보장 계획이 누락된 것에 대한 질타를 했습니다. 특히 루이지애나 상원 의원인 빌 캐시디는 많은 은퇴자들은 소셜시큐리티를 일찍 받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는데 그 시기 결정은 은퇴자들의 재정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중요한 소셜시큐리티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은 소셜시큐리티 신청 시기를 늦추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셜시큐리티를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는 사망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그만큼 소셜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풀 베네핏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근거인 것입니다. 사회보장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은퇴자들의 반 정도는 Full Retirement Age인 66세에서 67세가 되기 전에 소셜시큐리티를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15%가 남성이고 14% 정도는 여성인데요. 반면 70세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은 7.3%가 남성이고 8.2%가 여성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은퇴자들이 소셜시큐리티 받는 것을 70세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게 되면 매년 최대 8% 정도 더 많은 소셜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Delayed Retirement Credit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은 은퇴자들로 하여금 좀 더 늦게까지 일할 것을 권장하고 소셜시큐리티를 좀 더 늦게 신청하도록 해서 소셜시큐리티 시스템을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을 계산하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어도 많고 수혜 조건이나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최대로 받는 방법에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의원들은 소셜시큐리티 베네핏 계산 방법을 공개할 것과 용어도 단순하게 해서 은퇴자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슈는 의원들뿐만 아니죠.
여러 전문가들이 주장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절반의 은퇴자들은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서둘러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소셜연금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 여유롭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소셜연금의 최대 혜택을 위한 어떤 조정의 여유를 가질 수 없고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스턴 칼리지의 은퇴연구센터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55세에서 64세 사이의 미국인들의 평균 401k 잔액이 14만 4천 달러입니다. 이것은 은퇴 기간 동안 월 약 $500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은퇴자금인데요. 이것은 미국에서 평생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는 사업을 통해서 불입해온 미국인들의 평균치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을 했거나 근무했던 회사들로부터 은퇴연금 제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401k 평균 금액도 발표했는데요. 평균 은퇴자금이 32,20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경우는 이런 은퇴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은퇴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고 그리고 일 때문에 마치 미처 시간 내지 못해서 하고 싶지만 못했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은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를 당한다든지 강제로 은퇴를 해야 한다든지 건강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다든지 배우자 또는 가족을 돌봐야 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다든지 하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은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소셜연금을 서둘러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이런 이유들로 어쩔 수 없이 조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소셜연금의 최대 베네핏을 받기 위한 시기를 선정하는 것은 그래도 재정적으로나 환경이 좀 더 여유로운 은퇴자들의 경우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당장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셜연금의 고갈에 대한 염려는 아무래도 소셜연금의 의존도가 높은 은퇴자들일수록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와 정부 그리고 소셜연금 정책 관련자들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양한 제안들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소셜연금의 고갈로 향한 시간은 오늘도 찰칵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가 소셜연금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향후 내 소셜연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은행에 있는 내 돈 해킹당하거나 도난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 내 크레딧 카드를 도용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염려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비즈니스를 하신다고요? 혹시 직원의 횡령이나 크레딧 카드의 오용이 염려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언제 어디서나 나의 개인과 비즈니스의 모든 금융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런 염려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개인과 비즈니스의 여러 계좌의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지출 내역을 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면 마음이 놓이시겠죠. 이제부터는 해킹과 도난의 고민에서 벗어나십시오. 안심 BCFI가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BCFI는 은행처럼 자금이체나 송금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큰 기술을 탑재해서 해킹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암호화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안이 매우 안전합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금융보안 BCFI 꼭 가입하셔서 내 돈도 지키고 부자 되세요.